전 세계 금융의 중심부인 월가에서 지금 매우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절대 강자인 JP모건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이 왜 이토록 다급하게 카메라 앞에서 전례 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는 미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명확성법을 막기 위해 중소형 은행들과 전국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미국 은행가 협회까지 모두 모아 거대한 저항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다이먼은 이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자멸할 것이라는 비난을 늘어놓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금융 자본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명확성법이 가져올 금융혁신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누려온 달콤한 기득권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 공방이 아닙니다. 금융 권력의 완벽한 이동을 상징하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과연 월가의 공룡 제이미 다이먼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명확성법의 진짜 실체는 무엇이며 이것이 왜 리플과 XRP의 폭발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모순과 억지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명확성법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나 비밀은행법 같은 금융 보안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받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예치 이자를 지급해 금융시장에 엄청난 불씨가 될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며 시장을 선동하기 위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백악관과 상원 의원들에 의해 낱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법안의 제2조와 제3조를 정밀히 살펴보면 전통 금융기관보다도 엄격하고 고도화된 자금 세탁 방지 통제 조항이 촘촘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이먼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삼고 있는 이자 지급 시스템 또한 법안 제4곡 4조를 통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은행 예금 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떠한 예치 이자나 수익률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확성법에 규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은행권의 선동은 완벽히 허구인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확실한 명문화된 법안 아래에서 보호받기 시작하면 기존 은행들이 독점해오던 고비용 수수료 중심의 자금 송금 결제 비즈니스가 순식간에 붕괴하고 극도로 저렴한 스테이블 코인과 온체인 가치 이동 시스템으로 고객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대부 제이미 다이먼은 규제 공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배권의 상실과 눈앞에 다가온 강력한 경쟁을 무서워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가의 이러한 비겁한 저항 행동에 대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는 강력한 반격을 가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수장인 패트릭 위트는 월가 대기업의 수장들이 일개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심각할 정도의 무지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패권 수호라는 거대한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만약 미국이 신속하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된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설립하여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 적대국들이 즉각 메우게 될 것이며 그들이 차세대 글로벌 디지털 금융망의 거대한 규칙을 제멋대로 작성해 나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차세대 금융 영토를 빼앗긴다면 달러 패권의 붕괴는 물론이고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 자체가 영구적으로 도태될 수 있다는 일침입니다. 이는 백악관이 이 명확성법을 단순한 산업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안보 전략의 최전선으로 격상시켜 다루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월가 기득권 은행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생떼를 부리는 동안 미국 정부와 초당적 정치권은 더 큰 미국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 이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류 변화는 실무 규제 기관들의 이례적인 공조 태세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며 업계를 옥죄어 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역사상 최초로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폴 애트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명확성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대통령 서명을 받아 완벽한 법적 토대로 안착할 것을 100% 확신한다고 공식 표명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대목은 양대 규제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자산이 법적으로 규정된 토큰화 증권인지 그리고 어떤 자산이 순수한 디지털 상품인지를 구분하는 통합 해석 지침을 정밀하게 다듬어 시장에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미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과 거대 벤처 캐피탈 자본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 안전지대로 내몰리던 뼈아픈 실책을 완벽히 바로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폴 애킨스의 공조 전략은 미국의 디지털 영토 내에서 모든 혁신이 법적 안전망 아래 대담하게 꽃피우도록 돕는 강력한 주춧돌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미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절대적인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 금융에 내부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극적인 변화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폴 애킨스 위원장 역시 이 대목을 깊이 있게 짚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이 가져올 궁극적인 혜택은 단순히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적 이익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금융 결제 인프라는 수많은 중개기관들과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치며 며칠씩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신용 리스크와 정산 오류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전면 도입하게 되면 거래의 절대적 완결성인 확실성이 실시간으로 보장됩니다. 이것은 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장부가 완벽하게 업데이트되는 온체인상의 즉각적인 청산 및 정산 처리를 의미합니다. 거래가 체결되는 즉시 대금이 결제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므로 중개 리스크가 완벽히 소멸되어 금융거래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생태학적 안정성을 비약적으로 고도화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속도와 투명성이야말로 포춘 500대 기업을 포함한 제도권 초대형 공룡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원장망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업적 논리이자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명확성법의 실제 법제화 단계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입법의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습니다. 현재 상원의 핵심 상임위원회인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마크업 과정은 이미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법안 통과 합의 또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두 강력한 상임위원회가 도출해낸 각각의 법안 초안을 하나로 견고하게 병합하는 결합 텍스트 제작 작업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3주 이내에 최종 병합 텍스트가 완성되어 상원 본회의장으로 정격 송부될 예정입니다. 지금이 법안 추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마지막 전력 질주 구간에 진입한 순간입니다. 물론 상원에서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며 법안의 33천 단어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정밀 조항들과 구체적인 규제 단서 조항들이 대거 추가되었기 때문에 법안의 형태는 하원이 작년에 먼저 가결했던 원안과는 상당히 다른 고도로 정교한 새로운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 본회의 표결을 전격 통과한 이후 하원으로 법안을 재송부하여 최종 조율 표결 과정을 한 번 더 빠르게 밟게 되며 그 직후 백악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마침내 역사적인 공표가 이루어집니다. 진행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대세는 이미 완전히 굳어졌으며 미국 정부 기관과 핵심 정치인들이 대거 개입해 한 몸처럼 법안을 전방위로 떠받치며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통과 여부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입법 전쟁을 치르는 이유를 차가운 숫자의 통계 데이터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약 3조 달러, 한화로 무려 4천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금융시장으로 초고속 팽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신생 자본 권력의 핵심은 미국의 장악력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가상자산 전체 거래량의 무려 88%가 미국의 감독 권한을 완전히 우회하여 해외 비미국 소속 거래소들에서 활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미래 디지털 기술 동력을 주무를 핵심 개발자들 중 단 19%만이 미국 영토 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뼈아픈 손실을 겪어왔습니다. 이 기막힌 수치적 불균형은 자본과 핵심 인재가 미국의 기형적인 사법 규제 리스크를 피해 미국 밖으로 필사적으로 망명했음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명확성법의 완전한 통과는 이러한 유출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켜 미국 본토로 수천조 원의 글로벌 유동성과 천재적인 기술 인재들을 강제로 거대하게 유도해 모으는 초강력 자석 역할을 완벽히 해낼 것입니다. 미국이 이 어마어마한 부의 거대한 파이를 해외 적대국들에 그대로 넘겨주고 보고만 있을 리가 없다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명확성법이 정식 발효되는 즉시 가동될 구체적인 파괴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431조를 뼈저리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통 은행권에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가이드라인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던 전통 은행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순간 합법적인 라이선스 틀 아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신규 먹거리 시장을 통째로 독점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수천조 원 규모의 디지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달 막대한 보관 수수료를 챙기는 커스터디, 즉 디지털 자산 수탁 비즈니스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프라에 직접 참여하여 원장을 검증하고 보상을 받는 노드, 직접 운영 행위가 완벽히 합법화됩니다. 셋째로 고객들이 예치한 강력한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을 우량한 담보물로 인정받아 이를 기반으로 신규 금융 대출을 실행해 엄청난 이자 수익을 거두는 담보대출업도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직접 나서서 고도의 개인 지갑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철저하게 자금의 온전한 주권을 보장하는 허브 역할을 자임하게 됩니다. 결국 겉으로는 명확성법을 반대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던 기존 대형 은행들도 뒤로는 제431조가 열어줄 엄청난 신세계 수익 모델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완벽한 인프라 세섭을 완료해두고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법안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수혜 자산은 단 하나, 바로 리플과 XRP로 집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사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전통 금융기관과 대립한 적이 없으며 오직 기존 은행들의 느려 터진 국경 간 송금 결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고도화하는 기업용 솔루션 공급에만 집요하게 매달려 온 유일무이한 프로젝트입니다. 명확성법의 통과로 인해 법적인 안전망과 은행 비즈니스의 대도약이 공인되는 순간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들과 글로벌 10,000대 초대형 금융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단연 리플의 결제망인 리플렛과 XRP 원장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리플사를 향한 불명확한 기소 리스크 때문에 공식 도입을 주저하며 눈치만 보던 수많은 보수적인 대형 신탁은행과 거대 패밀리 오피스 자본들이 규제의 장벽이 완벽히 사라지는 즉시 합법적인 상장지수 펀드와 수조 원대의 펀드 라인업을 가동해 XRP를 대량으로 매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주식, 채권, 국채 등 전통 자산들이 온체인 상으로 이동하여 디지털 토큰화되는 RWA 시장의 폭발적인 대팽창 속에서 이 이질적인 자산 가치들을 초고속으로 실시간 연결해주고 가치를 상호 정산해주는 유일무이한 유동성 가교 통화는 오직 XRP뿐입니다.
규제의 명확성 완성이 가져올 기관 자금의 무제한적 폭발에서 가장 견고하게 준비된 단 하나의 승자는 결국 XRP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수학적으로도 명백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의 진화는 우리의 보수적인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의 제품 기획 총괄은 다소 신중한 목소리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완전 대중화에는 향후 10년에서 20년의 긴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이는 기술 생태계의 잔혹한 혁신 속도를 지독하게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매일이 다르게 폭발하고 있으며 향후 1조 2년 이내에 전 세계 실물, 경제적 거래의 대부분을 인류를 대신해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도마타 자동으로 초고속 처리하게 되는 자율경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적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과연 전통 기성은행의 액티브엑스나 느려 터진 보안인증서, 그리고 승인 대기 시간이 이틀씩 걸리는 스위프트, 해외 송금망을 사용해 결제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은 오직 인터넷 세상 속에 네이티브하게 설계되어 1초의 오차도 없이 초고속으로 실시간 완결되는 온체인 네트워크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초당 수만 건의 결제를 무중단으로 실시간 완벽 처리해내는 XRP 원장 같은 고효율 인프라만을 사용하여 자기들끼리 가치를 교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안방 깊숙이 소리 없이 가속화되어 들어오고 있으며, 규제의 빗장이 완전히 풀려 전 세계의 가치와 정보 장부가 인터넷 원장 위로 완전히 이전되는 대격변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서 계신 것입니다.